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현안 질의를 가졌는데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됐던 회의였는데 의혹이 많이 해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이걸 좀 점검차 이분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 삼아서 어떻게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은? 어저께 상임위 과정은 자료 요구만 지루하게 이어졌고, 사실 확인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 아마 향후 이제 국정조사가 좀 필요해 보여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보세요? 예,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러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이제 제한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죠. 일단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제 이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검증됐어야 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검증돼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누가 언제 이 대안을 제시했나,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종점 변경안이 예타안보다 우월한 아닌가, 경제성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이 좀 검증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여러 번 하신 바가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모신 건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일단 정부 여당은 대안 노선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언급이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도 그 근거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 본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에도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되어 있다. 이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예타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선을 검토하면서 예타 노선을 검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점에서 원래 있는 도로, 교량이 있는 교량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 문제를 이제 국토부가 어느 정도 대안을 내놨는데 예타안 검토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토부가 그거를 이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종점의 그 다리 그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했던 건데, 이거를 종점을 완전히 변경하라고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하나가 있고. 잠깐만요. 그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타에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검토해보라라고는 원론적인 주문은 있었지 종점이 강상면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예타 보고서에는 근본적 대안이 어디 나오냐면은 종점을 이제 일반 도로하고 이제 붙이는데 그게 교량이에요.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2차로고 영목 2차로고 이건 4차로 도로거든요. 고속도로거든요. 이거를 붙여야 되니까 그 교량을 확장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그 설명이 나와요. 국토부 대답이.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이게 혹시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구를 따와서 이제 국토부 보도자료는 이 노선 자체의 근본적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연구진을 불러가지고 한번 이 뜻이 뭐였냐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 지침상 그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사업 추진 절차 라고 하는 그 설명 페이지 보면은 대안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대안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 놀라운 일은 아니고 어느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국토부 홈페이지 상으로 보면은 사업 개요하고 기초자료 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수요 추정을 하고 그거가 문제가 안 좋으면 대안을 설정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착수 그리고 이 업무 개시할 때 착수 보고서
그 처음부터 종점 변경안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착수 보고서에서 이제 그 종점 변경안이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종점 변경의 근거가 그럼 거기에서는 제시가 돼 있습니까? 근거는 없죠. 거기는 이제 그 예컨대 뭐 5월 달에 했던 착수 보고서에 그 발표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은 예. 그 예탄이 종점에 좀 문제가 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강상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럼 왜 강상면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강상면으로 가자. 근데 그런 식으로 논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보고는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예탄은 이제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서 예. 우리가 합의를 본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평가 결과 요 대안이 그래도 조금 우수해 보인다까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없이 공무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뭐 가능성이 뭐 없다고는 뭐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참 믿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당성, 예타든 본타든 타당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게 경제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성 분석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어저께 그 상임위를 보면은 예. 그 경제성 분석은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 왜냐하면 환경 분야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고 지금 그 장관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작년 3월에 시작을 했고 법이 이제 360일이에요, 기간이.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끝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용역이 마무리가 됐을 거고. 예. 그리고 잔금도 다 지급됐을 거고 검수도 다 끝냈을 거고. 예. 그리고 보고서를 탑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의 경제적 분석이 안 끝난 상태로 탑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경제적 평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다만 불완전한 상태다. 왜냐하면 환경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 부분이 아직 보고서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예상 그 값을 가정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개하기 좀 어렵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예. 근데 이 환경 부분이 이 전체 편입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작은 부분이거든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환경적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보통 이런 편익이 한 뭐 500, 600단위라고 치면은 환경 편익은 뭐 20, 30 이런 단위거든요. 비중이 그렇게 낮아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전체 결과를 바꿀 만한 그런 요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마 이건 제 예상인데 그 경제적 평가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 예타 원안보다 아주 우월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종점을 변경을 하려면 여기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 더 좋다라는 근거를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근거는 당연히 핵심이 되는 게 경제성인데 경제성을 공개를 안 하고 어떻게 이걸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상임위의 그 원희룡 장관의 답변을 보면은 예. 경제성 분석은 끝나지 않았지만 교통 수요량 분석은 우리가 끝났다. 그래서 교통 수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게 편익 계산 안 했지만은 편익이 늘어난다고 본다. 이제 그런 설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부가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공개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예타안에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통 3만 1,000대가 다니는데 종점을 변경하면은 3만 8,000대가 다닌다. 그래서 한 7,000대가 늘어난다. 6,600대가 늘어난다. 예. 근데 6,600대가 늘어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큰 거냐면은 원래 예타 보고서 선정으로 보면은 거기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가 있어요. 예타에. 예. 예타에 보면은. 예. 근데 예타 2는 BC가 0.67 나오고
이 시나리오 1은 0.82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1000대 차이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1은 시나리오 2보다 상사창 IC라고 하는 나들목을 하나 더 내가지고 예. 서울 근처 사람들이 더 많이 타게 되면은 하루에 1000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편익이 0.67에서 0.82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1000대가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 1000대가 늘어나게 되면은. 예.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그 6,600대가 늘어나는 거니까 편익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는 걸로. 그러겠네요, 그러면. 예. 국토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상당히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이게 국토부가 발표할 때 이게 구간별로 이 고속도로의 구간별로 나눠서 교통량을 따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차가 타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양평까지 가는데 첫 번째 구간이 시점하고 가밀 JCTC 구간이에요. 예. 근데 시점 관점에서 보면은 종점이 북쪽으로 나든 남쪽으로 나든 별 큰 상관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5분 차이니까 어차피 내가 6번 국도를 타느냐 고속도로를 타느냐 이 문제죠. 이 입장이니까 그렇죠, 5분 그렇죠. 더 하느니 마느니 5분 더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6번 국도 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이 교통 물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은 지금 국토부의 교통량 예측치가 되게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예타는 46,000대라고 나와 있는데 네. 종점 변경하는 52,000대로 6,000대가 더 많거든요. 예. 그럼 이건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종점 관점에서는 거기 뭐 IC가 하나 더 나고 또 시내에 가까워지니까 교통량이 바뀔 수가 있는데 시점 관점에서 보면은 종점이 좀 바뀐다고 해서 뭐 안 타던 걸 타고 타던 걸 안 타고 이럴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왜 차이가 나는 거를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영향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도로를 놓으면서 어느 지역들이 영향을 받느냐.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뀌면 교통 물량도 바뀌고 나중에 편익 계산할 때 편익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편익 그 산출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타안에서는 이 도로 때문에 영향받는 지역이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이에요. 예. 요 세 지역인데 요 새로 종점 변경안을 낼 때는 서울에 있는 강남, 강동, 송파를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쁘게 보면은 교통량을 부풀리려고 직접 영향권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이제 그 국토교통부를 조금 전해드리자면은 작년 9월달에 지침이 바뀌었다. 그래서 9월달에 바뀐 지침대로 그 타당성 그 조사와 관련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지침대로 계산해 보니까 그 세 지역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 아니 근데 그건 좀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종점이 양서면이면 서울 강남 강동 주민은 고속도로 안 타고 강상면이면 고속도로 올라타고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된 그거는 이제 국토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안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게 추론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통량을 부풀리려고 과대 추정하려고 했을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속도로의 주된 편익은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그 두모리 쪽으로 가는 이 교통량 이 남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편익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총 편익을 올리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좀 더 많은 양이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교롭게 작년 9월달에 지침이 바뀌면서 직접 영향권이 확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교통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지금 교수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55개 자료를 모두 공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의 내용, 핵심적인 뭐 경제성 분석 결과나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아직 안 나오고 공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그렇다고 보죠. 그래요? 어저께도 청문회에서도 그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예. 그 요청이 계속 그 이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언쟁도 왔다 가고 근데 그 공무원의 용역 프로세스상 용역이 맞춰졌는데 그 용역 타협성 분석에서도 가장 중요한 알겠습니다.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성 분석인데 이게 빠진 상태로 예. 용역이 마무리됐다. 왜냐면 용역이 마무리되려면 검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제출하고 기간은 나면- 끝났는데 이게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이게 기간이 끝나면은 그 업체가 더 이상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나왔을 네, 텐데 나왔다면 왜 공개를 안 하는가? 이런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요걸 찍으면서 오늘 교수님의 도움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